자, 수능 완성 사회에 있는 그 독서, 네, 첫 번째 지문 6번부터 10분 지문이죠. 네, 들레주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 풀고 아마 좀 채점도 좀 해보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일단 들레주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 들레주가 차이 자체를 중요시했다는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쭉 내용을 이끌어 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좀 보시죠. 일단 우리가 수능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실제 문제를 풀고 지문을 읽을 때 막 문제집이나 자습서 또는 내신대회 할 때 막 밑줄 쫙 해가지고 공부하듯이 그렇게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있는 것을 최대한 정리하고 거기서 문제에 관련된 것이 어떤 건가를 빨리 연결하거나 체크해 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봐야 되죠. 너무 이상적이지 않고 좀 현실적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지문 정리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도입 문장에서는 꽃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관계에서 좀 옆으로 쭉 늘려갈게요. 옆으로 이번에 늘려봅시다. 새로운 시도로 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첫 번째 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은 꽃의 모양, 색깔, 크기가 다 다릅니다. 꽃이 다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냥 꽃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죠. 최대한 간단하게 꽃으로 인식한다. 이 얘기를 꺼내서 이걸 왜 꺼냈을까?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간의 어떤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모두 꽃으로 인식하는 건데, 그러면 요 꽃으로 인식하는 요 내용이죠. 자, 요 부분에서 꼬리에 꼬리를 또 한번 물고 들어갈까요? 자, 꼬리를 한번 물어봅시다. 왜 꽃으로만 인식을 하지? 다 색깔과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왜 꽃으로 인식하지? 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보면 꽃으로 인식하는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봅시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 쭉 내용을 보니까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건 개념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인간이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인간이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즉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옆으로 계속 자, 요것과 같은 것은 추상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추상적인 관념으로 이해를 한다. 자, 이 추상적인 관념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을 뽑아냅니다. 요거는 공통점을 뽑아내고요. 공통점을 뽑아내서 그걸로는 인식을 하는데 차이가 나는 거죠. 공통되지 않은 성질을 버린다 해서 공통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된다? 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공통되지 않은 것은 버리고 공통점을 취해서 그것을 개념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씩 연결할까요? 이렇게 뿅 공통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공통적이지 않은 건 버린다는 내용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인식하는 게 이게 좀 중요한 거죠. 맨 마지막에 차이 자체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 자체를 들레주가 중시했던 건 인간이 일반적으로 차이를 중시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뭔가 좀 독특한 또는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이어지는 내용에서 첫 번째 문제. 자, 어떤 대상이 기존 개념의 체계 안에서 파악된다면 처음 접하는 대상이라도 그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이렇게 한 거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옆쪽으로 와서 요거에 이제 이어지는 거죠. 자, 요것도 좀 필요한 내용인데 첫 번째 문단에서 좀 중요한 어휘들이 있죠. 요걸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걸 만약에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 이어지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어떤 대상이 있어요. 대상인데 인문제재는 상이죠. 인문제재는 이렇게 순서를 차근차근 하면서 연속된 흐름으로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이 기존에 있던 개념 체계 내에 있으면, 그죠? 개념 체계 내부에 있으면
처음 접하는 대상이라도 그것을 네, 지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접하는 대상도 네, 지식이 있는 걸로 인간은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반대죠. 기존 지식 개념 내에 있다면 지식이 있는 건데 반대로 기존의 개념 내에 기존 지식 내에 없으면 그죠? 기존의 개념과 불일치한다면 이것은 또 뭐라고?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 접하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앞부분 첫 문단을 꼼꼼히 보는 이유가 결국 마지막 나오는 내용에 여기서 부족한 점이라든가 연관된 내용 이런 걸 좀 논하기 때문에 인문제재 같은 경우에 첫 문단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간 문단은 결국 결론을 위해서 가는 문단이니까 흐름을 마지막 문단으로 계속 하거나 마지막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후반부로 가는데 이 첫 문단은 마지막 문단의 어떤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부분적인 구성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되는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다소 복잡하지만 이렇게 첫 번째 문단 인문제재 같은 경우에는 좀 꼼꼼히 정리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인가요? 조금 더 옆으로 가죠. 근데 이제 세 번째로 가면 근데 이러한 지식이 어떻다고요? 이러한 개념적 지식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개념만으로는 완전하지가 않다. 요거 하위 내용이거든요. 요 1번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나머지 내용은 부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 삼각형의 개념을 안다고 해도 그 모양을 머릿속에 삼각형이라는 모양을 떠올릴 수 없으면 그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도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식이 있어야만 개념과 대상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를 또 꺼내고 있죠. 바로 뭡니까? 도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해볼까요? 그래서 네 번째는 도식이 있어요. 얘는 좀 네모칸 쳐야 되겠네요. 후반부에 나온 거니까. 자, 첫 번째 지식과 개념과 도식과의 관계인데 지식과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시간을 할애했고 여기 도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떠올리는 겁니다. 도식은 개념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연관 짓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식이 있어야만 뭐가 된다? 도식이 있어야만 개념과 대상이 연결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도식이죠. 구체적인 모습인데 이 이 도식이 있어야만 개념과 개별적인 대상이 연결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죠. 도식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도식이 있어야 한다. 개념과 대상을 연결하려면 도식이 있어야 돼. 이 도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래서 요거는 상상력이겠죠. 요거는 상상력과도 또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저것 때문에 상상력으로 이어간 거죠.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지금 요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요 내용 때문에 두 번째 문단이 들레즈가 칸트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 두 가지 상상력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상상력이 무엇인지 그죠? 그거를 한번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옆으로 늘렸어요. 쭉 옆으로 늘렸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첫 번째 앞부분 인간은 대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 별표 쳐야 되고요. 그런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인데, 자, 만약에 어떠한 대상이 기존의 개념 내부에 있다면, 그죠? 개념 내부에 있다면,
거기에 따른 지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기존에 있는 개념에서 불일치를 한다. 개념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면 그거는 지식이 없는 걸로 본다라는 중간 설명을 통해서 이제 이걸 종합해서 개념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도식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개념, 그죠? 개념, 그 다음에 지식, 여기죠? 네, 지식, 여기 두 군데에서 이제 지식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도식이죠. 도식은 네, 구체적인 모습을 개념과 연결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개념이라고 하는 건 그 모양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제 이게 이해됐으면 이제 우리 어려운 형님, 칸트 형님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물론 들레주가 분석한 내용이지만. 자, 그래서 저기 상상력이라고 좀 체크를 했는데 첫 번째, 네, 여기서 네, 들레주는 네, 상상력에 대해서 일단 좀 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네, 첫 문장에서 감성과 지성이 관련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감성과 네, 지성이 관련이 되는데, 그죠? 네, 감성과 네, 지성이 관련이 된다. 그런데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눴던 것이 뭐냐? 네, 첫 번째는 재생적 상상력. 다시 재현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요것의 첫 번째는 네, 재생적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가 네, 창조적 상상력이에요. 편의상 여기에다가 좀 배치를 해 놓을게요. 네, 세 번째는 네, 창조적 네, 상상력. 요 두 가지로 본 거예요. 창조적 상상. 좀 이따가 다시 재정리할 수 있어요. 네, 일단 창조적 상상력과 네, 재생적 상상력인데 재생적 상상력이 무엇인지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재생적 상상력은요, 앞에서 언급했었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죠. 네, 문장이 아니라 최대한 키워드로 좀 정리합시다. 그래서 이 뭡니까? 두 번째는 저기 도식이 있었죠. 네, 도식을 떠올린다. 도식을 머릿속에 떠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분명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념을 네, 분명하게 하는 네, 수단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네, 재생적 상상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네, 첫 번째 개념이 개념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 그죠? 개념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 재생적 상상력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식을 관련돼서 얘기하면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수단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개념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수단으로 좀 본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세 번째 좀 특수 조건을 좀 얘기했네요. 만약에 꽃의 도식이 개념과 맞지 않는다면 네, 도식을 수정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좀 독특한 내용인데, 네, 도식과, 그죠? 네, 도식과, 그 다음에 또 뭐가? 개념이 서로 불일치한다면 어떻게 된다? 네, 불일치해요. 네, 다시 한번 요 위에다 쓸까요? 요것이 불일치한다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때는 요 개념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요 도식을 고쳐야 한답니다. 그래서 도식을 네, 고쳐야 한다라고 본 거예요. 뭐라고? 만약에 도식과 개념이 불일치하면 고쳐야 할 대상은 바로 도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상상하는 것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개념 그 자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 도식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걸로 보니까 네, 여기에서 도식과 개념을 보니까 도식은 개념에 종속되는 거구나. 그죠? 네, 도식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도식은 개념에 종속되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얘의 역할은 뭐다? 해서 네, 다시 한번 이 도식에 관련된 거예요. 도식은 개념에 종속이 되고 이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판별하는 역할만 한다. 개념과 일치되는지 여부. 자, 개념에 대해서 네,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판정하는 게 개념과 일치하는지 네, 판정 역할만 한다라고
네, 정리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네, 재생적 상상력을 저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창조적 상상력, 두 가지 상상력 어떤 건지 쭉 정리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조적 상상력은요, 첫 번째, 네, 개념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구애 안 받음, 이렇게 할게요. 개념에 구애받지 않고요. 다음 두 번째. 예술가들을 예시를 들고 있네요. 예술가들의 경우 사물의 개념에 의문을 품고 개념과 연결하기 어려운 도식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술가의 예시를 들어서 이 예술가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자, 예술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낯선 도식들이 기존의 삶을 흔들므로써 새로운 인식을 이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를 들고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낯선 도식으로, 그죠? 낯선 도식 또는 기존의 낯선 도식이 기존의 개념을 싹 다 파괴하는 거죠. 이 낯선 도식을 통해서 작품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이걸 작품으로 나타내면서 이 작품이 새로운 인식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인식을 이끈다. 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생적 상상력과 창조적 상상력인데 재생적 상상력이 조금 더 복잡한 느낌이 들죠? 일단 재생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이 도식이라고 하는 것이 네, 개념을 분명하게 하는 수단인데 만약에 도식과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도식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도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판정 역할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첫 번째 문단에서도 네, 개념과 대상을 연결하는 역할이죠. 연결하는 역할이니까 이 판정 역할은 1문단에 요 연결 역할하고 네, 서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판정 역할만 하는 것이 재생적 상상력. 재생이니까 창조적 상상력은 개념에 종속되지 않아요. 이 말인즉슨 여기 표시하는 것처럼 도식이 개념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래서 저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네,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네, 여기 좀, 네, 옆으로 좀 할까요? 네, 도식이 개념과, 그렇죠? 개념과 관련이 없어요. 그냥 서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도식이 개념의 구애를 안 받아요. 다시 한번, 도식이 개념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래서 낯선 도식을 갖고서 네, 새로운 인식을 이끌어내는 것이 창조적 상상력이다. 상상력, 도식.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유목민족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글쓴이가 뭔가 주장하려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 지으면서도 뭔가 효과적인 뒷받침 내용을 좀 쓰고 싶었던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보면 네, 여기도 첫 번째 좀 볼까요? 요건 좀 색깔 바꿔서. 자, 첫 번째 들레즈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나요? 여기에서 정리하는데 들레즈는 네, 재생적 상상력, 창조적 상상력 중에서 재생적 상상력, 네, 상상력은 네, 거부를 했어요. 네, 거부를 했고 네, 창조적 상상력을 긍정했습니다. 창조적 상상력을 긍정하고 있다. 그죠? 네. 창조적 상상력을 긍정하고 있다. 요게 큰 특징이죠. 그 이유가 궁금하죠? 그것이 알고 싶다.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어서 요거에 대한 이유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이유. 뭘까요? 이거에 대한 이유. 자, 요게 이유는 창조적 상상력 자체의 어떤 비교일 수도 있겠지만, 네, 재생적 상상, 재상이라고 할게요. 재생적 상상력이 어떠한 한계점이 있습니까? 획일화가 있죠. 재생적 상상력에 이 획일화된 삶에 대해서, 네, 획일화된 삶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기 때문에, 네, 획일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기 때문에, 네, 창조적 상상력을 긍정적으로 들려주는 받습니다. 자,
그리고 네, 세 번째인가요? 네, 세 번째가 아니라 이어지는 거죠.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래서 유목민들의 삶 중에서 삶 전에 자, 이 부분에서 계속 또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들레즈는 창조적 상상력을 긍정을 했는데 한마디로 네, 개념에 종속된 종식이죠. 네, 개념에 네, 종속된 도식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다는 내용이죠. 도식은 동일성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동일성으로 형성이 되는 것인데, 자, 이것은 개별적인, 네, 존재의 독특한 특징은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네, 존재의 어떤 개별적인 특징은 이 도식에서 벗어나는 거죠. 또는 이 개념을 벗어나는 거죠. 특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을 벗어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줄여볼까요? 기존에 있는 개념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개별적인 특징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 상상력을 더 비교 우위에 봤는데 이 재생적 상상력이 획일화가 문제예요. 이 획일화고 하는 것은 내 동일성과 관련이 되는 것인데 개별적인 특징은 그 개념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또 계속 이어지나요? 네, 계속 이어져서 네, 여기서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존재의 어떤 독자성이죠. 그래서 보면 저기 존재의 독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존재의 독자성에 대해서 보면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개념을 벗어나는 것이다.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해서 존재의 독자성은 개념을 벗어나는 것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취급을 당한다는 내용이죠. 비정상적인 것으로 취급을 당한다. 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네, 사람들은 이 엄격한 개념을 따른다라는 내용이죠. 개념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지침이나 질서를 따른다는 얘기죠. 네,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키워드들이 이렇게 좀 기호로 표시된 것들이 네,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독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 상상력과 관련된데 개념을 벗어나게 되고요. 비정상적인 것으로 취급을 받는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개념의 규칙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서 유목민들을 예시를 들었는데 유목민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착해서 사는데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데 쉽게 얘기하면 좀 정리하면 정착을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시니까 정착을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네, 특정 가치라든가 정해진 가치라든가 고정적인 거죠. 또는 가치나 그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렇죠? 네. 방식에 얽매이지 않아요. 특정 가치에도 얽매이지 않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옮겨다니면서 늘 새롭게 자신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바꿔가고 있다. 끊임없이 바꿔가고 있는 삶으로 본 거예요. 유목민의 삶에서 들레즈는 뭔가 영감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 바꿔가는 것이 그들이 자유로운 존재이자 독자적인 존재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독자적 존재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유목민의 예시에서 유추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필기된 이 내용에서 핵심을 잡아내야 되는데 저게 좀 너무 개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어려우니까 유목민의 예시 뒷받침 근거예요, 이건요. 뒷받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정 가치에 그죠? 여기서 보면 특정 가치에 또는 특정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정착하지 않는 삶을 이걸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그래서 그들은
자유로운 존재요, 독자적인 존재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획일화된 삶을 거부하고 동일성, 그죠? 동일성을 좀 거부했는데, 즉 이렇게 개별적인 것들은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독자적인 것은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비정상 취급해요. 근데 사람들 자꾸 개념에서 만들어진 어떤 규칙이라든가 룰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지침이나 질서라고 해놨네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차례차례 한번 가보는 겁니다. 네, 정보의 흐름을 따라서. 또, 들레즈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서서히 명확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지요. 자, 그래서, 차이와 차이 자체에 대해서 구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그래서 이렇게 창조적 상상력, 그 다음에, 획일화된 삶을 탈피하기 위해서, 획일화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개념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개념에 의존하지 말라라고 첫 서두를 꺼내고 있어요. 개념에 의존하지 말라. 자, 그래서 여기 예시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예시로 장미꽃을 예시를 들고 있죠. 세상의 모든 장미꽃들은 모양과 향기가 달라요. 독특한 것이 있죠. 또는 꽃들은 모양과 향기가 다 다르다. 진달래꽃, 국화꽃,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장미꽃의 예시를 들고 어떤 각종 꽃들의 예시를 좀 들면서 이러한 내용을 좀 강조한 겁니다. 꽃은 저렇게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는데 인간이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개념으로, 첫 번째 문단에 쓰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개념의 규칙이라든가 이론 지침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자, 됐나요? 자, 이렇게 돼서 의존하죠. 이것도 2번으로 좀 한번 다시 가보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개념적으로 파악되는 차이라고 하는 것과 차이와 VS로 할까요? 서로 다른 건 아닌데 차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독자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개별적 독자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차이 자체라고 하는 거죠. 이퀄도 좀 써놓을까요? 차이 자체라는 표현으로 들레즈는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나눌까요? 이렇게 나눠봅시다. 차이라는 단어와 차이 자체라는 단어로 들레즈는 구분을 했어요. 차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으로 파악한 거예요. 개념적인 차이와 독자적인 거죠. 독자적인 차이 자체, 요 용어를 써서 구분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구분 용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이 말을 사용했는데 강원도 출신이며 공무원이다라고 했을 때 A의 특성은 강원도와 공무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질에 의존을 하게 되는 예시가 있죠. 자, 됐나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예시예요. 그래서 어떤 A는 강원도 출신의 공무원이다라고 하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강원도하고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 그 A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이상은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정말 착한지 안 착한지 이런 것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자, 그래서 여기고 좀 개추적인 개념으로 또 다시 들어갈까요? 요게 중요한 내용인데 다음 세 번째는 옆으로 좀 붙여서 갈게요. 자, 세 번째로 가야 될 건 좀 구분해서 갑니다. 자, 내포와 외연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내포가 많아지면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들이 많아지면 이건 어떻게 된다? 외적으로 드러난 외연이 감소하죠. 이렇게 할까요? 요거 말고 한자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포가 증가하면 외연은 감소할 수 있다. 요 언급을 하고 있네요. 내포들이 많아지면 그것의 적용 범위인 외연은 줄어든다. 또 내포들이 많아지면 외연이
단 한 명을 가리킬 수도 있다 해서 외연이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 한 명을, 그죠? 단 1명을 가르칠 수도 있다. 단 한 명을 가르칠 수도 있다. 요렇게도 정리를 하고 있네요. 점점점 줄여서 딱 하나만 나타낼 수 있다. 한 명만 나타낼 수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내포를 얘기했는데 이 내포들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화살표로 좀 갈까요? 결국 내포라고 하는 것도, 내포도 결국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다?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동일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동일성을 기준으로 해서 형성이 된 거죠. 형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차이를 나타낼 수 있지만 독자적인 건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개념적인 차이는 나타낼 수 있지만 독자성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독자성을 표현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차이는 표현할 수 있지만 독자성을 표현할 수 없어요. 내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 포함된 개념이 있죠. 내부에 포함된 그 개념적인 요소들이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는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독자성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들레즈는 독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차이 자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부분에서 플러스로 들어가야 되나? 흰색으로 표현할게요. 내포는 차이 자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포는 차이 자체를 표현할 수 없다 또는 발견을 할 수 없다는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추가적인 내용을 좀 붙였습니다. 요거는 저기까지 했으면 굳이 알지 못하더라도 어떤 개념 이해라든가 문제 접근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튼 불가능에 가깝다. 자, 내포라고 하는 것이 보다 어떤 개념을 형성하는 성질이죠. 그래서 요거는 내포는 내적 개념을, 용어는 알아둬요. 내적 개념을 형성하는 성질이, 그 성질이 바로 내포다. 용어 정리 좀 한번 했어요. 여기에서 핵심은 색깔로 구분된 겁니다. 개념적으로 차이 파악할 수 있는, 즉 개념적으로 차이를 파악할 수는 있는데 독자적인 걸로 동일성을 바탕으로 한 개념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라는 차이는 발견할 수 있지만 그 개념적으로 파악하지 말아야 될 원래 고유하게 갖고 있는 그 독자성은 차이 자체로 구분해서 여기가 별표 2개짜리죠. 그렇죠? 별표 2개짜리 이렇게 됩니다. 독자적인 건 차이 자체다. 개념적인 것은 차이다. 동일성, 획일성에서 다른 것으로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문단 갈게요. 5번째 문단에서 자, 세상 사람 어쩌저쩌고 해서 뭡니까? 장미꽃들도 따로따로 보면 다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 자, 장미꽃의 개념을 파악하면 모두 다 그냥 인간의 개념은 저 처음에 있는 것처럼 다 장미꽃 자체에서도 크고 작고 잎사귀가 어떤 각도로 피고 그게 다 다를 텐데 그냥 장미꽃 하나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미꽃의 예시를 통해서 장미꽃의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그죠? 장미꽃에 대해서 개념으로 보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꽃입니다. 그죠? 같은 장미꽃이 되는 것이죠. 그냥 개념적으로 모두가 다 획일화된 같은 장미꽃입니다. 개념으로 보면. 그죠? 그런데, 요거는, 같은 장미꽃인데, 그러면 이게 장미꽃의 세세한 그 디테일한 그 차이들을 다 알 수 있다고, 안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존재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존재 하나하나를
모른다, 알 수 없다라는 걸 모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또 바꾸면 들레즈의 견해로 보면, 들레즈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안다라고 하는 요거는 사실은 뭐라고? 진부한 고정관념이란 내용이죠. 진부한 개념일 뿐이고, 진부한 개념일 뿐이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뭐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가진 차이 자체이며, 틀에 박힌 개념들은 깨어버릴 때, 틀에서 깨어날 때, 비로소 알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부한 개념이다라고 해서 이건 비판을 한 거죠. 비판적인 생각을 나타낸 거고, 결국 들레즈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한 건 뭐다? 차이 자체를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 자체를 알아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여긴가요?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개별 존재 하나하나 그 다른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개념의 틀을, 진부한 개념의 틀을 깨야 된다라고 비판, 이 진부한 개념, 요 개념의 틀은, 깨야 한다라고, 들레즈는 본 거고요. 그래서 차이 자체를 알아야 하는 것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글쓴이가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지문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문제에서 어느 것이 좀 문제가 됐었나요? 아니면 어떤 것이 어려웠을까요? 거기에서 6번 문제, 7번 문제, 8번 문제죠? 8번 문제 어린 왕자 나와 있는 거 별표 치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별표 칩니다. 예시적인 예문적 보기와 8번 문제 예문적 보기와 그 다음에 9번에 그림과 설명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보기에서 포함되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지 1, 2, 3, 4, 5번을 좀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문제 형태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8번 문제는 구체적인 예시고요. 8번 보기의 문제는 구체적인 예시였고 다음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견해입니다. 즉 들레즈와 다른 견해죠. 그래서 9번 문제를 별표 한 번 더 쳐서 9번 문제는 들레즈와 다른 관점으로 언급된 내용이다. 생트 빅투아르산이죠. 그죠? 생트 빅투아르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트 빅투아르산 이렇게도 봐야 되나요? 자, 개별적 대상을 개념과 연결하는 도식이에요. 생트 빅투아르산은요. 그래서 개별적 도식을 연결하는 그 어떤 도식이기 때문에 생트 빅투아르산은 개별적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없어요. 이거를 이해했다면 아마 정답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8번은 예시가 좀 익숙한 거죠. 어린 왕자. 그죠? 여우에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여우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한마디로 어린 왕자에게 특수한 존재가 된 거야. 특수한 거는 뭡니까? 획일적인 개념이 아니라 뭔가 독자적인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독자적인 걸로 봤다면 차이를 인식했을까? 기존의 획일성, 동일성에서 다른 거를 발견했을까? 아니면 그 여우가 독자적으로 뭔가가 있어서 차이 자체를 발견할 걸까요? 차이 자체를 발견한 거예요. 그죠? 여우에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건 그 독자성을 본 거지 다른 것과 다른 대상과 차이가 나는 걸 본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차이 자체를 본 것이다 라고 해서 4번 선택지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